의대 입시, 진짜 수많은 천재들이 모이는 전쟁터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뛰어날 때 과연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진짜 차이는 뭘까요?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를 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아주 강력한 사고법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단순히 성적이나 스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가자들은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보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차이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그게 왜 미래의 의사에게 그렇게 결정적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의대 입시라는 무대에서 시작해서요. 책 한 권을 두고 전혀 다른 길을 가는 두 학생을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접근법을 통해 점들을 연결한다는 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발견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짜 교훈을 찾아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 의대 입시의 과제입니다. 아니, 모두가 똑똑할 때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까요? 평가자들은 말합니다. 지원자들의 접근 방식에서 아주 명확하게 갈리는 두 가지 패턴이 보인다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운명이 갈립니다. 한 학생은 문학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의학이라는 풍경을 그냥 보려고 해요. 반면에 다른 학생은 문학에서 얻은 망원경으로 의학이라는 풍경을 완전히 새롭게 분석하죠. 도구를 쓰느냐 아니면 그냥 들여다보느냐, 이 작은 차이가 정말 모든 걸 바꿉니다. 그럼 이 두 학생을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만나보시죠. 자, 배경은 문학 수업 시간입니다. 과제는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를 읽고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두 학생의 길이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A 학생, 전문가형입니다. 이 보고서 좀 보세요. 와, 흠잡을 데가 없어요. 패스트라는 제목에 딱 꽂혀서 패스트균의 감염 기전부터 항생제 분석까지 완벽한 분자생물학 보고서를 써냈습니다. 의학에 대한 열정 정말 대단하죠? 이번엔 B 학생, 통합 가형입니다. 이 학생은 소설의 제목이 아니라 소설 속 의사, 리웨의 고뇌에 집중해요. 그리고 그의 싸움을 부조리에 대한 저항이라는 문학적인 틀로 분석해서 놀랍게도 이걸 코로나19 의료진의 고통과 연결해냅니다. 이 학생은 과학이 아니라 문학으로 의학의 심장을 들여다본 거죠. 사실 두 보고서 모두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왜 평가자들은 B 학생의 접근법에 훨씬 더 강하게 끌릴까요? 그 비밀은 바로 점들을 연결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결정적입니다. A 학생의 보고서는 완벽한 생물학 보고서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학 수업 과제였다는 거죠. 보고서 어디에도 문학 수업을 통해서 뭘 배우고 성장했는지 그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평가자의 시선에서는 딱 이렇게 보여요. 학생 A는 의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 학생 B는 배운 것을 자기 분야와 연결할 줄 아는 학생. 한 명은 지식의 양을 보여줬고 다른 한 명은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이 차이는 단순히 의대 입시를 넘어서 평생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실제 질병을 만났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두 번째 사례, 결핵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A 학생은 질병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깊이 파고듭니다. 결핵균이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 왜 약을 써도 죽지 않는 내성균이 생겨나는지를 분자 수준에서 완벽하게 분석하죠. 목표는 명확합니다. 더 강력한 신약을 개발하는 것. 자, B 학생의 시선을 한번 보시죠. 이 학생은 질문부터가 달라요. 왜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에서 결핵이 사라지지 않을까? B 학생은 결핵을 반지하, 고시원 같은 주거 문제와 연결하고 약을 꾸준히 먹지 못하는 이유를 치료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노동 문제와 연결합니다. 질병을 사회 구조의 문제로 확장해서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과학을 넘어서 전체 그림을 보는 게 왜 중요한지 이 두 번째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질문부터가 다르죠. A 학생이 세균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걸 물을 때 B 학생은 이 병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이걸 묻습니다. 자연히 원인 진단도 달라져요. 한쪽은 약물 내성을, 다른 한쪽은 고용 불안을 지목하죠. 그러니 해결책도 신약 개발과 사회 안전망으로 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학생의 사고방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실의 복합적인 문제들은 실험실에서만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당뇨병 약이 있어도 환자가 매일 패스트푸드를 사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질병의 생물학적 기전은 거대한 사회적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한 거죠. 이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교훈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의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무엇을 공부하던 적용되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진정한 지성은 하나의 우물을 깊게 파는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을 합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문학과 생물학, 경제학과 의학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능력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질병의 메커니즘을 파헤치는 뛰어난 과학자를 키우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병든 사람과 그가 속한 사회까지 보듬는 진정한 치유자를 키우고 싶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